아들아, 그 우물에 가지 마라. 죽은 어머니가 세 번째 밤에도 찾아와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하지 않던 말을 홀령이 되어서야 전하러 온 어머니. 대체 그 우물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청안 땅 깊숙이 솔고개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소나무 산으로 둘러싸인 그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송이버섯이 지천이었습니다. 집이라야 스물남짓, 논밭도 변변찮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인심만큼은 어느 고을보다 넉넉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수령이 200년은 좋게 된다는 그 느티나무 아래에는 돌로 쌓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밥을 짓고 차를 끓이고 빨래를 했습니다. 솔고개 사람들에게 그 우물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 마을 어귀 낡은 초가집 하나에 청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복동. 나이 22살.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맑았지만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또래에 비해 손이 거칠고 어깨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는 복동이 3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복동은 홀어머니 최씨 부인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초가집 한 채와 작은 밭되기 하나뿐이었지만 복동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밭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돌아와 어머니 밥상을 챙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 마을에서 제일 효자야. 복동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무슨 효자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하신 것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복동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솔고개 마을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복동의 어머니 최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최씨 부인이 쓰러진 것은 추수가 한창이던 9월 초였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다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동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마을에서 의원을 불러왔지만 의원도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딱히 병이라 할 것이 없는데 기운이 없네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푹 쉬게 해드리시오. 의원이 돌아간 후 복동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열이 오른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복동아. 예,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최씨 부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눈빛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오히려 아프기 전보다 더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복동아. 사람이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란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복동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믿어서도 안 되는 법이다. 알겠느냐? 예, 어머니.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 말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니까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동아, 마을 우물 말이다. 우물이요? 그 우물 항상 조심하거라. 우물은 마을의 심장이야. 심장이 병들면 몸 전체가 병드는 법이다. 복동은 어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우물이 왜요? 우물이 어떻게 됐나요? 그러나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운이 다했는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복동은 이불을 여며들이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우물이라니. 마을 우물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머니가 열 때문에 헛소리를 하시는 건가? 최 씨 부인의 병은 열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열도 없고 기침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운이 빠져나가듯 조금씩 쇠약해지더니 어느 날 새벽 복동이 잠든 사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동이 어머니의 싸늘한 손을 잡았을 때는 이미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복동의 울음소리가 솔곡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두들 최 씨 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웃집 막동 어멈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번 달만 해도 정정하시던 분이 이럴 수가.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장례를 도왔습니다. 복동은 사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봉분 앞에 홀로 앉아 복동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눈여겨볼 인물이 몇 있었습니다. 먼저 오별감이라는 자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오별감은 별감 벼슬을 돈으로 산 인물로 실제로는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불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뚱뚱하며 눈이 작았는데 그 작은 눈에는 항상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별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갚지 못하면 논밭을 빼앗았습니다. 덕분에 솔곡의 마을 논밭의 절반이 이미 오별감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동이 놈도 어미가 죽었으니 이제 저 집이랑 밭되기도 곧 내 것이 되겠지. 오별감은 복동의 장례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작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마을에서 또 한 사람 눈여겨볼 이는 무당 옥화 할멈이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긍이 꼿꼿하고 눈빛이 형형한 할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옥화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옥화 할멈은 복동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녁 혼자 복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와 복동 옆에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어미가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많을 게야. 복동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동은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앉던 자리, 어머니가 쓰던 밥그릇, 어머니가 꿰매던 버선 한 짝. 모든 것이 어머니의 빈자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동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마솥에 밥 짓던 냄새, 참기름 냄새,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나던 그 특유의 냄새. 복동은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환했습니다.
달빛도 아니고 촛불도 아닌 희뿌연 빛이 방 한쪽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복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조금 투명했습니다. 빛이 몸을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복동이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복동아, 듣거라.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슬프면서도 다급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을 우물에 가지 마라. 절대로 그 우물에 가지 마라. 어머니, 우물이요. 왜요?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점점 흐릿해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복동은 홀로 어두운 방에 남겨졌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아니, 꿈이 아닌 것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동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간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그 말. 마을 우물에 가지 마라. 복동은 느티나무 아래 우물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꿈이겠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꾸는 꿈이겠지. 복동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저쪽에서 이웃집 막동 어멈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멈? 이것 좀 봐라. 세상에 이런 일이. 막동 어멈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죽은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을 앞 개울에서 떠내려 오더라고. 아침에 빨래하러 갔더니 이게 둥둥 떠내려오지 않겠냐. 한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가. 복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십 마리가요? 그뿐이 아니야. 박서방네 닭이 간밤에 다 죽었다 하더라고. 12마리나 되는 닭이 아침에 다 거꾸러져 있었다는 거야. 이상하지 않냐? 복동은 마을 우물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마을 안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야, 배야. 누군가의 신음소리였습니다. 복동이 소리를 따라가 보니 김서방이 마당에서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서방님,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 어젯밤부터 배가 너무 아파서 아침에 우물물로 죽을 끓여 먹었더니 더 심해졌어. 우물물. 복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마을에서 배탈을 호소하는 사람이 5이나 더 나왔습니다. 모두 아침에 우물물을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동의 꿈에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2번째 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전날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더 다급했습니다. 복동아. 어머니, 마을 사람들이 배탈이 났어요. 우물물 때문인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아, 그 우물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것이 있다. 옛날 옛적 이 마을이 생기기 전 나쁜 일이 있었다. 그 원혼이 우물 속에 갇혀 있느니라. 원혼이요. 오래전 이 마을터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혼들이 있다. 그 혼들이 잠들어 있던 것인데
누군가가 건드렸다. 잠들어 있던 것을 깨운 게야. 누가요? 누가 깨운 거예요? 조심하거라. 그리고 복동아,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우물에 가지 마라. 복동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동은 마을 어른들을 모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마을 사람 10댓명이 모였습니다. 오별감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복동아. 어르신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물을 당분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물을 쓰지 말라고. 그런 물은 어디서 길어? 개울물을 써야죠. 우물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별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녀석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 게야. 마을 우물은 조상 때부터 써온 거다. 배탈 난 사람들은 그냥 찬 것을 먹어서 그런 게지. 하지만 어젯밤 꿈에 어머니께서 꿈 때문에 그러는 거냐? 오별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미가 죽고 나서 충격을 받더니 이제 꿈을 믿는 게냐? 뱃내도 안 마른 녀석이 감히 어른들 앞에서 헛소리를 늘어놓아?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복동이 말도 일리는 있지 않소. 어제 배탈 난 사람이 6이나 됐는데. 그건 우연이라고 오별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미 잃은 충격에 헛것을 본 거야. 마을 우물은 멀쩡하다고. 내가 보장하지. 마을 어른들은 오별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별감은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복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옥화 할멈만이 조용히 복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동과 눈이 마주치자 할멈은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화 할멈이 뒤따라왔습니다. 복동아. 할멈. 내 어미가 꿈에 나타났다고? 예. 뭐라 하시던. 복동은 꿈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할멈은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우물 나도 좀 이상하다 싶었다. 얼마 전부터 우물 주변에서 까마귀가 울기 시작했거든. 까마귀가 우물 주변을 맴돌면 좋은 일이 없는 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할멈? 옥화 할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우물 안을 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복동아,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위험하다. 그리고 오별감이 저렇게 강하게 막는 것도 수상하지 않니? 복동은 오별감을 떠올렸습니다. 수상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마을에서 오래 살았다. 오별감이 이 마을에 온 것이 15년 전이야. 그런데 그 뒤로 마을이 조금씩 이상해졌어. 우물가에서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짐승이 까닭없이 죽는다거나. 복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멈, 그럼 오별감이? 모르지. 아직은 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날 저녁 복동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았습니다. 마을 우물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른들은 믿지 않았고 오별감은 막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마을을 지킬 수 있다. 복동은 밤새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3번째 밤, 어머니는 더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더 간절했습니다.
아들아, 제발 그 우물에 가지 마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왜요? 왜 우물에 가면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뭔가 해야 해요. 위험하다. 내가 다칠까봐, 어머니. 복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도망치지 말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기억하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복동아, 저도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지금 마을 사람들이 아파요. 우물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슬픔과 자랑스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우물 속 깊은 곳에 붉은 천에 쌓인 것이 있다. 그것을 꺼내야 한다. 그러나 꺼내기 전에 반드시 옥화 할멈에게 먼저 가거라. 혼자서는 안 된다. 예, 어머니. 그리고 복동아. 예. 오 별감을 조심하거라.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빛도 냄새도 목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복동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복동이 일어섰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어둠 속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복동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옥화 할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옥화 할멈의 집은 마을 가장 끝에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과 달리 담장에 부적이 잔뜩 붙어 있었고, 마당에는 이름 모를 약초들이 가득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는 빨간 천이 묶여 있었고, 문 앞에는 금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복동이 문을 두드리자 기다렸다는 듯 할멈이 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할멈, 어머니가 또 나타나셨어요. 이번이 세 번째예요. 할멈은 복동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고 벽에는 각종 신장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멈이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복동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할멈이 눈을 떴습니다. 내 어미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전했구나. 이제 내가 움직여야 할 때가 됐다. 할멈, 우물 속에 뭐가 있는 건가요? 옥화 할멈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0년 전 일이야. 이 솔곡의 마을이 생기기 전에 이 자리에 처형터가 있었다. 영모에 연루됐다고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지. 수십 명이야. 억울하게 죄도 없이. 복동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원혼들이 땅속에 잠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가둬두기 위해 오래전 어느 무당이 우물 속 깊은 곳에 봉인을 해뒀단다. 붉은 천에 쌓인 봉인 단지를 우물 밑에 묻어서 원혼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어. 그런데 그 봉인이 풀렸나요? 누군가가 일부러 풀었겠지. 2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원혼들이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물이 탁해지고 짐승이 죽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아파.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멈이 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마지막에는 마을 전체가 끝나지. 복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다. 봉인 단지를 다시 우물 속에 제대로 묻으면 돼. 그런데 그러기 전에 원혼들의 한을 달래줘야 한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혼들이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고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해. 이름을요? 200년 전 사람들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있다. 오래된 기록이 있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할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한테는 그 기록의 일부가 있다. 그런데 나머지 반쪽은 할멈이 말을 골랐습니다. 오별감 집 사랑채 깊숙한 곳에 있을 게야. 복동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오별감을 조심하라고. 그래. 오별감이 바로 봉인을 푼 자일 게야. 왜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옥화 할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탐욕이지. 원혼이 깃든 물을 마시면 기운이 빠지고 몸이 약해진다. 사람들이 아프면 약을 사야 하고 살림이 기울면 돈을 빌려야 하지. 누구한테? 오별감한테. 그래. 오별감은 마을 사람들이 아프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복동의 이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쁜 놈이로군요. 복동아. 내 어미가 이 사실을 알았을 거야. 그래서 오별감이 내 어미를 먼저. 할멈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동은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유를 알 수 없던 그 쇠약함. 어머니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복동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할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옥화 할멈이 복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서우냐? 무섭습니다. 그래도 하겠느냐? 복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해야죠. 할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오별감이 그 증거야. 탐욕과 원망으로 평생을 살다 보니 저 꼴이 된 게지. 너는 그렇게 되지 마라. 예, 할멈. 자, 그러면 준비를 시작하자꾸나. 옥화 할멈과 복동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오별감 집에 있는 기록 문서를 손에 넣는 것. 또 하나는 우물 속 봉인 단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록 문서부터 시작하자. 그것 없이는 원혼들의 이름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할멈은 이미 기록의 절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문서로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들의 이름 25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25 이름이 오별감 집에 있다. 오별감이 이것을 손에 넣으면서 봉인이 풀리기 시작한 게야. 문서를 반으로 나누면 봉인도 반만 효력이 있거든. 오별감이 그 문서를 어떻게 구한 거예요? 글쎄, 아마 이 마을로 처음 오기 전에 이미 어딘가에서 구해온 거겠지. 처음부터 마을을 노리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복동은 이틀에 걸쳐 오별감의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별감의 기와집은 담장이 높고 하인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드나드는 사람이 잦았고 밤에는 사랑채의 불이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복동은 마침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마을 아래쪽 장터에 큰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오별감이 하인 대부분을 데리고 장터로 내려간다는 것을 복동은 미리 알아냈습니다. 오별감은 장날마다 고리대금 받으러 다니는 것이 일과였으니까요. 오늘이다.
복동은 아침 일찍 옥화 할멈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 오늘 밤이 기회야. 사랑채 오른쪽 창문 아래에 큰 항아리가 있을 거다. 그 항아리 뒤를 뒤지면 땅 밑에 상자가 묻혀 있을 거야. 할멈은 어떻게 그걸 알아요? 할멈이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무당이야. 아는 게 많지. 그날 한밤중 복동은 검은 옷을 입고 오별감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사랑채로 몸을 숨겨가며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남은 하인 하나는 사랑채 처마 아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창문 아래 항아리, 할멈 말대로였습니다.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복동은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 아래 땅이 다른 곳보다 약간 부드러웠습니다. 손으로 파내려가자 금세 나무 상자 뚜껑이 닿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비단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문서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옥화 할멈이 가진 것과 똑같이 생긴 문서였습니다.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25개의 이름. 복동은 문서를 품에 넣고 상자를 다시 묻었습니다. 항아리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담장을 넘어 나왔습니다. 옥화 할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구해왔어요. 두 사람이 문서를 합쳤습니다. 할멈이 낡은 문서 2장을 나란히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50명의 이름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옥화 할멈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200년이 넘도록 불려지지 못한 이름들이야. 억울하다고 이름이라도 불러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게지. 복동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멈, 이제 어떻게 해요? 굿을 해야지. 이름을 부르고 한을 달래주고 원혼들을 보내줘야 해. 그리고 그 뒤에 봉인 단지를 다시 우물 속에 묻어야 하고. 우물 속에요? 그래. 우물 바닥까지 내려가야 한다. 거기 깊은 곳에 단지를 넣어야 해. 내가 해야 한다. 복동아. 나는 늙어서 우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다. 뭐예요? 오별감이야. 그 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가 봉인을 다시 하면 오별감의 계획이 다 무너지거든. 그 자가 막으려 들 거야. 복동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굿을 하는 것을 들키지 않게 해야겠네요. 그래야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오별감의 눈을 돌려놓을 사람들이. 다음 날 복동은 마을 사람들 중 믿을 만한 몇을 골랐습니다. 막동어멈, 김서방, 그리고 박서방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오별감에게 빚을 지고 있었지만 오별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동은 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세 사람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별감이 그런 놈이었단 말이냐? 맞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마을에 온 뒤로 유독 사람들이 많이 아팠잖아. 그리고 복동 어멈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막동 어멈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복동아, 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마을을 지켜야 해요.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가 뭘 하면 되냐? 복동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굿을 하는 날,
세 사람은 오별감의 집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묵은 빈 문서를 돌려달라는 핑계를 대고 오별감의 발목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복동과 옥화 할멈은 우물가에서 굿을 한다. 원혼들의 한을 달래고 봉인 단지를 다시 우물 속에 묻는다. 계획이 갖춰졌습니다. 굿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옥화 할멈은 하루 종일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쌀, 청수, 대나무, 오색실, 향초, 그리고 붉은 천에 쌓인 봉인 단지를 새로 빚었습니다. 이 단지 안에 50개의 이름을 적어 넣는다. 원혼들이 이름을 받으면 한이 조금 풀릴 거야. 그리고 이것을 우물 바닥에 묻으면 다시 봉인이 된다. 복동은 할멈이 단지를 빚는 것을 도왔습니다. 한밤중에 단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할멈이 붉은 천으로 단지를 싸면서 중얼중얼 무언가를 읊었습니다. 복동은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굿날로 정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 보름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전날 복동은 홀로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소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복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무서워요. 우물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별감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근데 어머니, 저 해야 할 것 같아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묘하게도 그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오별감 때문이라는 것도 이제 알아요. 근데요, 어머니, 저 원망은 안 할 거예요. 할멈이 그랬거든요. 원망은 독과 같다고. 제가 원망에 붙들리면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할 거잖아요.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고. 이제 알았어요. 우물 속 원혼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20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었던 거잖아요. 어머니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제 곁에 계시는 거잖아요. 복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잘할게요, 어머니. 드디어 굿날 밤이 왔습니다. 달이 밝은 보름 전날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막동어멈, 김서방, 박서방은 저녁 무렵부터 오별감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반문서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가지고. 별감님, 별감님 계시오? 박서방이 우렁차게 불렀습니다. 오별감이 마루에 나와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이 시간에 뭐 하는 게야? 별감님, 우리 반문서 말입니다. 이자도 다 갚았는데 왜 안 돌려주시는 겁니까? 그게 언제 얘기야? 다음에 와. 다음이 언제냐고요? 몇 달을 기다렸는데. 오별감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세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자 이웃에서 하나둘 나와 구경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오별감을 자극했습니다. 그 사이 복동과 옥화 할멈은 마을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달빛이 쏟아지는 우물 앞에 둘이 섰습니다. 할멈이 재물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쌀밥, 청수, 과일, 그리고 향초를 올렸습니다. 오색실을 우물둘레에 감았습니다. 자, 시작하자. 할멈이 징을 꺼냈습니다. 땡.
청명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할멈이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울하게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은 넋들이여.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겠노라. 오랜 세월 불려지지 못했던 이름들을 이제 하나하나 부르노라. 할멈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경수, 박두만, 최연길, 정인분. 이 이름 하나를 부를 때마다 우물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맴도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이상하게 도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복동은 긴장한 채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름을 부를수록 우물 주변의 기운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병술, 이불레, 오갑수. 50번째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말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물 위에서 빛이 일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눈이 좋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동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빛은 달빛과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럽고 마치 사람의 온기 같았습니다. 그 빛들이 하나둘 우물 위에서 피어오르더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복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시오. 이제 가도 된다오. 억울함은 풀렸으니. 옥화 할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빛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물 주변의 공기가 깨끗하게 맑아졌습니다. 풀냄새, 흙냄새, 밤공기 냄새만 남았습니다. 잘 됐다. 복동아, 이제 내 차례야. 할멈이 봉인 단지를 복동에게 건넸습니다. 우물 바닥까지 내려가서 이것을 바닥 흙 속에 묻어야 한다. 알겠느냐? 예. 복동이 단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었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닿아 반짝였지만 그 아래는 캄캄했습니다. 복동은 두레박줄에 몸을 묶었습니다. 할멈이 단단히 매듭을 지어주었습니다. 준비됐느냐? 예. 복동이 우물 안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차가운 우물벽을 발로 짚어가며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할멈이 줄을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우물벽의 이끼가 손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방금 하늘로 올라간 원혼들이 길을 비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복동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발이 차가운 물에 닿았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가 딱딱 맞부딪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진흙을 밟았습니다. 복동은 품에서 봉인 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발로 흙을 파내어 단지를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단지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꾹꾹 눌러가며 덮었습니다. 됐습니다, 할멈. 위에서 할멈이 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 우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할멈이 복동의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잘했다, 이 녀석. 잘했어. 복동은 가쁜 숨을 내쉬며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고요한 우물이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됐죠. 됐다. 할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우물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원혼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200년의 한이 비로소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개 섞어라.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별감이었습니다. 오별감의 눈이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하인 셋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오별감은 우물가에 차려진 재물을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굿판을 벌여? 여기서 굿판을 벌여. 그것도 내 허락 없이? 별감님은 허락을 줄 자격이 없습니다. 복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별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녀석이 감히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저는 압니다, 별감님. 우물봉인을 푼 것이 별감님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한 것도 별감님이라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별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증거가 어딨어? 증거가. 별감님 사랑채 아래 묻혀있던 문서 어디 가셨나 찾아보셨어요? 오별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칼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이 도둑놈, 이 고얀 도둑놈이 내 이놈, 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 물건을 훔친 게 아닙니다. 억울한 영혼들의 이름을 찾아온 겁니다. 잡아라.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복동이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막동 어멈과 김서방, 박서방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셋이 하인 셋을 막아섰습니다. 우물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오별감의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지만 기세에서 밀렸습니다. 박서방이 몽둥이를 빼앗았고 김서방이 하인 하나를 넘어뜨렸습니다.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별감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전략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시오. 이 복동이란 놈이 내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놈을 관아에 끌고 가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복동이가 도둑질을 했다고? 설마 그 아이가? 오별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셨잖소. 이 아이가 밤중에 굿판을 벌이고 마을 우물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소. 어미가 죽고 나서 정신이 나간 게요. 몇몇 마을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별감의 말이 워낙 힘있게 들렸으니까요. 복동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마을 우물에 독이 퍼진 것 알고 계시죠? 지난달부터 배탈 나고 몸 아픈 사람이 늘어난 것 알고 계시죠?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별감이 더 큰 목소리로 막았습니다. 헛소리, 다 헛소리요. 마을 우물은 멀쩡하다고. 오히려 이놈이 우물에 뭔가를 집어넣었소. 마을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복동이가 우물에 뭘 집어넣던데. 맞아. 내가 봤어. 설마 복동이가 우물을 망가뜨리려고? 복동은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화 할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말하겠다. 할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50년을 살았다. 여러분 모두 나를 알 것이다. 내가 거짓말을 한 적 있느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옥화 할멈이 거짓말을 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별감이 이 마을에 온 뒤로 마을 우물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짐승이 죽고 사람이 아프기 시작했다. 이 자가 마을 우물의 봉인을 풀었기 때문이다. 오별감이 비웃었습니다. 허허, 봉인이라니. 이 늙은 무당이 헛소리를 하고 있소. 증거가 있다. 할멈이 문서를 꺼냈습니다. 2장을 나란히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200년 전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들의 명단이다. 이 문서가 반으로 나뉘어져 봉인이 풀린 것이다. 나머지 반쪽은 저 자의 집 마당에 묻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오별감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별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건 내가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문서요. 저 노파가 내 물건을 훔쳐간 거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별감의 하인 중 가장 나이 많은 노인 하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별감님, 왜 이래? 이놈이.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인의 눈이 적셨습니다. 제가 15년을 모셨습니다. 별감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압니다. 마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우물 주변을 살피셨지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별감님 혼자 우물가에 가셔서 무언가를 하셨어요. 그날 이후 마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그리고 복동 어머님이 그 사실을 눈치채셨을 때 별감님이 그분 밥에 오별감이 버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라, 이놈.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모두 오별감을 향해 있었습니다. 놀라움, 분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복동은 전신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밥에. 오별감이 어머니 밥에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별감이 다급하게 둘러보았습니다. 도망갈 길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에서 제법 신망받는 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소. 관아에 고해야 하지 않겠소.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오별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아라고. 관아 사또님이 내 친구요. 내가 관아의 신세를 얼마나 졌는지 알아? 너희들 같은 산 것들 말을 누가 믿겠어.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오별감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고을 사또와 오별감은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관아에 가도 오별감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복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별감이 피식 웃었습니다. 복동이 이놈,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이 마을에서 내가 법이야. 내가 법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막동 어멈이 복동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복동아, 어떡하니? 사또가 오별감 편이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오별감이 관아에 먼저 손을 썼습니다. 복동이 오별감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는 고발장이 관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마을 우물에 독을 탄 자가 복동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복동이가 우물에 뭘 집어넣었다고 내 눈으로 봤다. 어미가 죽고 나서 이상해진 게야.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한 게 복동이 짓이라는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복동을 믿었던 마을 사람들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솔고게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복동이 어디 있느냐, 이복동. 복동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사또는 오별감과 나란히 앉아 복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이놈, 남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마을 우물을 더럽혔다 하니 어찌 된 일이냐? 아닙니다, 사또님. 저는 마을을 지키려 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라. 오별감이 다 증언했느니라. 복동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2장의 명단 문서를. 이것을 보십시오, 사또님. 이 문서가 마을 우물봉인과 관련된 증거입니다. 사또가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낡은 종이, 조각이 무슨 증거냐? 사또님, 이 문서의 나머지 반쪽이 오별감 집 마당에 묻혀 있었습니다. 오별감이 오래전부터 소장하던 문서를 내가 훔쳐간 것이야. 그게 도둑질이지 무슨 증거냐? 복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인의 증언이 있습니다. 오별감의 하인이 직접 목격한 것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하인 말이냐? 사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자는 이미 다른 고을로 팔려갔다. 증인 없다. 복동의 전신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별감이 이미 손을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증언할 수 있는 하인을 미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옥화 무당이 있지 않소이까. 마을 무당이, 무당의 말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느냐? 사또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복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복동, 침입죄 및 도둑질로 곤장 30대에 처한다. 그리고 오별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이 마을에서 쫓겨나도록 하라. 사또님, 물러가라. 곤장이 집행되었습니다. 복동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했지만 15대를 넘기자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30대가 끝났을 때 복동은 마당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포졸들이 복동을 들어 마을 어귀에 내버렸습니다. 이 마을에 다시 발을 들이면 그때는 감옥이다. 복동은 쓰러진 채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마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막동 어멈이 달려왔습니다. 울면서 복동의 상처에 천을 감아주었습니다. 복동아, 미안하다. 우리가 더 잘 증언해 드릴 걸. 우리가 너무 겁을 먹었어. 괜찮아요, 어멈. 복동은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었습니다. 괜찮지 않잖아. 옥화 할멈도 나타났습니다. 할멈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근심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미안하다. 복동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니를 빼앗겼습니다. 증인도 없었습니다. 오별감은 여전히 마을 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우물은 봉인을 다시 했으니 원혼들은 잠들었지만 오별감은 여전히 살아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소나귀에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인가? 복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복동은 마을 어귀 소나무 아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오별감의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기와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복동은 아팠습니다. 등과 허벅지에 곤장 자국이 쓰라렸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포기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어쩌면 어머니 말씀대로 우물에 가지 말았어야 했던 건 아닐까? 그러나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봉인을 다시 하지 않았다면 원혼들은 어떻게 됐을까? 200년이나 억울하게 갇혀있던 그 영혼들은 그건 잘한 거야. 그건 후회하지 않아. 복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야. 복동은 멈칫했습니다. 처음 어머니가 아프던 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복동은 생각했습니다. 오별감의 죄는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증인도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머니를 죽인 것도, 마을 우물을 더럽힌 것도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보이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복동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별감은 어디서 그 문서를 구했는가? 15년 전 이 마을에 오기 전에 이미 구해왔다고 옥화 할멈이 했습니다. 그 전에 어디 있었는가? 복동은 일어섰습니다. 옥화 할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멈이 방 안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복동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멈, 오별감이 이 마을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할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들었던 것 같다. 원래 청주 고을에 있었다고 하더군. 청주에서 무슨 일인가 있어서 이쪽으로 왔다고. 청주에서 무슨 일이요? 잘은 모르지만 청주 향청 기록에 남아 있을 수도 있어. 그 자가 어떤 자인지. 복동의 눈이 빛났습니다. 향청 기록이라면 관아 기록 아닌가요? 그래. 각 고을 향청에는 그 고을을 거쳐 간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 특히 별감처럼 벼슬을 산 자들은 반드시 기록이 남지. 청주가 여기서 얼마나 되나요? 말을 빌리면 하루 거리. 복동은 결심했습니다. 청주에 가겠습니다. 오별감의 과거를 찾아오겠습니다. 할멈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쫓겨난 몸인데. 쫓겨났어도 청주는 갈 수 있죠. 할멈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청주 향청에서 내 이름을 대거라. 청주 무당 점쟁이 할멈 중에 내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향청 아전과 아는 사이야. 도움이 될 거야. 복동은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리고 할멈이 덧붙였습니다. 복동아. 예. 아까 내가 했던 말 기억하느냐? 원망은 독과 같다고. 예, 기억합니다. 지금 오별감이 미워서 가는 거냐? 마을을 지키려고 가는 거냐? 복동은 잠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에 대한 원망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둘 다입니다, 할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멈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 솔직함이 좋다. 원망이 있어도 괜찮아. 그 원망을 동력으로 삼되 원망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면 된다.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어머니 말씀의 뜻이었군요. 그래. 내 어미는 현명한 사람이었어. 복동은 그날 밤 청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청주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등에 상처가 쓰라렸지만 복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도록 걸었습니다. 청주 향청 앞에 도착했을 때는 다음 날 정오였습니다. 옥화 할멈의 이름을 댔습니다. 청주의 무당 할멈을 통해 향청 아전을 만났습니다. 오별감이라. 15년 전이라면 기록이 있겠지요. 아전이 낡은 기록부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기록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별감, 본명 오창득. 청주에서 이미 2건의 사기와 독살 미수 사건에 연루되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우물에 독초를 넣어 주민들을 병들게 한 뒤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빼앗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쫓겨나 솔고개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복동은 기록을 꼭 쥐었습니다. 같은 짓을 전에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마을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재산을 빼앗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베껴갈 수 있습니까? 그러시오. 복동은 밤새 기록을 베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청주 가명으로 갔습니다. 솔고개 마을의 관할은 청주 사또가 아니라 청주 가명 소속이었습니다. 복동은 가명 문 앞에서 꿇어앉아 격쟁을 요청했습니다. 격쟁이란 관아 앞에서 북을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을 3번 쳤습니다. 땡, 땡, 땡. 충청도 청안 솔고개 마을 이복동이라는 자, 억울한 일을 호소하겠습니다. 청주 가명의 감사는 서감사였습니다. 나이가 60에 가까운 노련한 관리였습니다. 복동의 격쟁을 듣고 안으로 들였습니다. 복동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을 우물의 봉인, 어머니의 죽음, 오별감의 과거 전력, 향청 기록, 하인의 증언, 옥화 할멈의 굿.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서 감사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복동이 말을 마쳤을 때 서 감사가 물었습니다. 향청 기록이 있느냐? 예. 복동이 베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서 감사가 한참 읽었습니다. 과거 청주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단 말이지. 예, 감사님. 옆에 있던 비장이 말했습니다. 감사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도적으로 마을 주민을 해친 것이 됩니다. 서 감사가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을 사또가 오별감 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느냐? 예. 그래서 가명으로 직접 왔습니다. 서 감사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눈을 떴습니다. 좋다. 내가 직접 그 마을로 가겠다. 복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 감사는 포졸 15을 데리고 솔고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솔고개 마을 사또는 감사가 직접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오별감에게 귀띔하려 했지만 이미 감사의 비장이 먼저 마을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일행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서 감사가 말에서 내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별감, 아니 오창득은 지금 당장 이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라. 오별감이 하인들을 앞세워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잔뜩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누가 감히 내 집에서 이런 소란이요. 감사님이 직접 오셨소이까. 참 웬일이시오. 오창득. 서 감사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 죄상을 하나하나 읊어줄 테니 잘 듣거라. 오 별감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운 빛이 스쳤습니다. 청주 향청 기록에 의하면 너는 15년 전 청주 인근 마을에서 우물에 독초 달인 물을 부어 주민들을 병들게 한 뒤 그 약값과 생활비 명목으로 고리대금을 주어 재산을 빼앗은 죄가 있다. 그 죄로 청주에서 쫓겨나 이곳으로 왔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솔고개 마을에 온 후 마을 우물의 봉인을 일부러 풀어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였다. 이는 의도적으로 백성을 해친 죄이다. 말도 안 됩니다. 증거가 어딨소이까? 있다. 서 감사가 손짓했습니다. 비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에 낯선 사람 하나가 따라왔습니다. 오 별감의 하인, 그 노인 하인이었습니다. 이자가 팔려간 곳을 찾아 가명으로 데려왔다. 이자의 증언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오 별감의 얼굴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이놈이 내가 어찌. 별감님, 죄송합니다. 하인이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는 이 죄를 안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복동 어머님한테 한 짓, 그것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댔습니다. 세상에, 복동 어머니한테 뭘 했다는 거야? 오 별감이 펄펄 뛰었습니다. 닥쳐, 이놈이 다 꾸며낸 거요. 이놈이 복동이한테 돈을 받고 거짓말하는 거요. 그러나 아무도 오 별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 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오창득 변명이 있느냐? 오 별감은 이를 갈며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잖소이까. 내가 이 마을에서 돈이 필요할 때 빌려주고 어려울 때 도와줬잖소이까. 내가 이 마을을 위해 얼마나 별감님한테 진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막동 어멈이 나섰습니다. 원금의 10배를 갚아도 아직도 모자란대요. 그게 도움이에요? 맞아요. 우리 논밭이 다 별감 것이 된 것도 그 빚 때문이었잖아요. 복동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별감 때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별감의 측근 하인들마저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감사 앞에서 주인 편을 드는 것은 자기 목을 조르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오 별감이 갑자기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오 별감은 채 10걸음도 못 가서 붙잡혔습니다. 놔라. 이거 놔. 오창득을 포박하라. 포졸들이 오 별감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땅을 치며 통쾌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동은 묶인 오 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함이나 기쁨보다 허전함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어머니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복동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서 감사가 복동 앞에 섰습니다. 이복동. 예, 감사님. 이 마을을 구한 자로군. 저 혼자가 아닙니다. 옥화 할멈이 계셨고 마을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서 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이 자에게 곤장을 맞고 쫓겨난 것은 사또의 잘못이다. 그 죄를 묻겠다. 감사님, 그것은 저도 이미 잊었습니다.
마을이 지켜졌으면 됩니다. 서 감사의 눈이 잠시 복동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대단한 청년이로구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창득은 마을 주민 독살 미수 및 고의적 위해, 재산 강탈, 사기 등의 죄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그 큰 기와집도 빼앗았던 논밭도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별감은 곤장의 만신창이가 된 채 가명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별감이 끌려가던 날 마을 어귀에서 그는 잠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5년을 살았던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에서 내쫓긴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제발. 지나가던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고 마을을 병들게 했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솔곡의 마을 느티나무 아래 우물에서 아낙네들이 물을 길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물 주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물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별감이 빼앗아 갔던 논밭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넉넉하지는 않아도 빚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화 할멈은 여전히 마을 끝 집에서 담배를 피우며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허리가 살짝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그리고 복동은 그 해봄 청주 가명서 감사의 추천으로 향시에 응시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틈틈이 글을 읽어온 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장원은 아니었지만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작은 고을의 하급 관리가 되어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맞았습니다. 막동 어멈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복동이가 벼슬을 했네. 복동은 웃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여유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복동은 제일 먼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옛날 어머니 손에 온기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복동이 말했습니다. 마을은 잘 있어요. 우물도 맑아요. 사람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대답하듯 복동의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없는 게 아니라는 말. 어머니가 지금도 여기 계신다는 거. 저 알아요. 복동은 봉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년 동안 이름 불려지지 못했던 억울한 혼들도,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랑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는 인간의 선한 마음도 또 모두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별감처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을 담아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게 됩니다. 그러나 복동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눈앞에 환하게 펼쳐지는 날이 오는 법입니다. 오늘의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 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